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황재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재은 학생 지금 방학이잖아요. 네. 네, 방학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희 이제 창업 동아리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좀 많이 몰두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 기획안은 벌써 다 마무리가 됐는데 2차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들 중에 팀장을 맡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한 4월 밤을 새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힘들면은 나도 있으니까 일을 제발 넘겨달라고 그렇군요. 혼자 하지 말라고 네. 선생님, 하는 이런 중이에요. 취업 동아리 활동도, 창업 동아리 활동도 좀 취업에 도움이 되겠죠?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재은 학생이 지금 경험을 할 텐데 비즈니스 모델도 잡고 시장 조사도 하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제 여러분들 MD나 마케팅이나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 경험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열심히 진행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하반기 시즌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시간 배분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적성 자소서 관련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 균형 감각은 갖고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창업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홍쌤, 이 방학이 기회다. 이 취준생들은 방학이 또 없다라고 또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학에 대한 이용을 좀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 주시죠. 근데 요즘은 이제 채용이라는 게 최근에 뭐 만도 인턴 채용도 있었고 현대 다이모스 쪽에 인턴 채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시로 이제 그때그때 채용이 또다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물론 하반기 9월 공채 시즌을 대비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 100% 준비만 하는 건 아니다. 고로 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방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또 그 부분을 준비도 하지만 공채를 같이 쓰는 이런 식으로 끌어가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고 9월 공채가 오픈되게 되면 또 사실 자소서만 쓰기 때문에 10월달 인적성 대비를 못하고 10월 말서부터 오픈될 면접 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 과정에 더 많이 좀 초점을 맞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의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영역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 전쌤입니다. 네. 네. 전쌤 정도는 해줘야죠. 왜냐하면 제가 했을 때는 뭔 말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3번째로 큰 나라로 최근 정치 불안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 이거 너무 쉽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닌가? 한번 상국 씨 먼저. 예? 3개 중에 헷갈려. 그럼 3개 한번 저도 해요. 저도 3개 헷갈려요. 영국, 스페인, 그리스. 와. 보세요. 똑같이 적었어요. 영국, 스페인, 똑같이 그리스. 적었어요. 적었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네. 이렇게 팀워크 완성했어요. 역시. 두 분의 팀워크. 되게 자랑스럽게 나랑 환상입니다. 그걸 어떻게 3개가 겹칠 수가 있지? 영국, 스페인, 그리스 똑같이 적었거든요. 그냥 아는 유로 나라가 딱 3군데 아닌가요? 근데 비슷했어. 약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국가들이니까. 네. 이 힌트를 주자면, 힌트를 주면 너무 쉬운데. 관광 대국이죠. 아, 우리 재은 학생. 프랑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탈리아구나. 이탈리아가 정답입니다. 예. 지난 2012년 유로존 부채위기 당시에 유럽 중앙은행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이탈리아에게 간혹한 긴축 정책과 경제 개혁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경제 성장이 악화됐고 정치권엔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3개월간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서 무정부 상태로 지속이 되자 이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하면서 자칫 유로존 탈퇴까지 거론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새 내각이 꾸려져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국가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또 적어가지고. 그게 진짜 신기하네요. 네, 평소에 이렇게 너무 잘 맞추는 상구경을 좀 네. 닮고 싶다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잘못된 이 동기예요. 내면이 갑자기 이렇게 좀 채워졌나 봐요. 네. 비슷해졌었나 봐요. 나랑 똑같을 때 되게 행복해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와. 보세요. 똑같이 적었어요. 취업 준비 퀴즈를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에 대한 기업을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대형 할인점 브랜드인 홈플러스입니다. 한국의 삼성물산과 영국 최대 유통기업인 테스코의 합작 투자로 1999년 삼성 테스코가 설립됐습니다. 설립 초기 대구점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많은 매장을 출점한 이마트와의 중복을 피해 영남권에서 우세를 점하다 2000년대 중반 수도권으로 진출했습니다. 매장 고급화와 지역 1번점 전략으로 소매금융 서비스와 패밀리 카드제, 인터넷 쇼핑몰, 슈퍼마켓 체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을 운영해 2002년 매출액 2조 원을 돌파, 이듬해부터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삼성과 테스코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이름이 홈플러스로 완전히 변경됐고요. 지난해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대형마트 부문 3년 연속 1위 수상, 올 4월 기준 매장은 14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죠. 장보러도 자주 가는,데 우리 재은 학생도 홈플러스 자주 이용하시나요? 제가 이용한다기보다는 엄마가 이용을 자주 하시는데요. 예. 근데 이용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면은 되게 엄청 많이 뭔가를 사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마트 간다고 하면 보통 장 봐오시는구나, 오늘 반찬도 똑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홈플러스를 다녀온다라고 하시면 오늘 저녁 뭔가 좀 신선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장을 보는데 그 포인트 적립하는 게 또 쏠쏠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걸로. 그냥 홈플러스에 가면은 뭐 스티커 가끔씩 10개씩 붙이면 그런 냄비나 프라이팬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전거 쏠쏠한 것 정도는 줘야 같아요. 되는데. 네네. 우리 꾸기 형님도 홈플러스 이용하시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홈플러스 같은 걸 이용 안 한 지는 한 4, 5년 된 것 어머. 같아요. 장 안 네. 보세요? 아니, 왜 장을 요즘에는 거의 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네. 근데 약간 홈플러스가 제가 좀 추억이 많은 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때 좀 어려울 때 영등포 살 때 지금 네. 역삼 살지만 그때 당시에 영등포 살 때 강남 사시는 분이시네. 네. 근데 이제 좀 비하 발언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 또 왜 그래. 아무튼 그때 당시 영등포 살 때 이제 그때 한 4, 5명 같이 살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한 3만 원 가지고 가면 이 회식을 했었어요. 홈플러스에서. 그때 12시인가 그때 문을 닫았는데 그때 이제 가면 초밥 같은 거 한 10,000원짜리가 한 4,000원, 5,000원 돼 있고 치킨이 내 기억에서 그때 한 4,000원이면 또 샀고 문어 숙회랑 뭐 이렇게 연어 이상한 회 같은 걸 아무튼 3만 원이면 그때 자취생 우리 친구들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근데 그 가서 기다려야 돼. 그 바코드가 하나 찍힌 거에서 2개가 더 붙어야 돼. 그게 되게 싸거든요. 반에 반값이 돼요. 마감 시간에. 네, 그때 약간 그런 추억이 이야. 또 시식 코너를 전전하셨다는 이야기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플러스에 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37만 4,500여 건 정도 와. 언급이 됐고요. 연관어 1, 2, 3, 4위가 다 이제 다른 대형 마트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뭐 가격 비교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1위가 이마트였고 2위가 롯데마트, 3위는 그냥 대형마트, 4위가 코스트코였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가격이라든지 맛, 물건, 매장, 고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치라든지 뭐 할인, 상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집에서 또 배달 많이 하다 보니까 물건 따라서 어떤 게 싼지 계산해보고 살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싼 건 이쪽에다 시키고 또 저쪽에 싼 건 저쪽 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았고 그 이외에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문화센터 이런 건 분명히 아이 엄마들이 이제 많이들 검색한 겁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시급, 임금 이런 것까지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검색해 본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홍쌤, 홈플러스의 채용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그 6월 초에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턴 사원 공개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학사 이상이면 이제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 유통산업은 이제 지역 거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뭐 강북, 강동, 그다음에 강남, 강서 이렇게 세부적인 지역으로 나뉘고요. 경기권에서도 뭐 김포라든가 군포, 그다음에 뭐 수원, 화성, 일산 이렇게 각 지역별로 채용이 따르게 흘러간다. 그리고 영업 관리하고 이제 인력 관리로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그 직급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제한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우선 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매장 관리 운영을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점장으로 이제 승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을 이제 관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장으로 올라서게 되면 한 10여 개 점포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광역장으로 이제 올라서게 되면 70여 개 점포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유통 영업 관련돼서 전문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같이 제안이 이루어지면서 공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고기업. 홈플러스는 식품도 AS 해준다고 카더라. 예, 뭐 보통 뭐 AS 하면 뭐 전자제품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채소나 과일 같은 우리 식품을 AS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막 시들고 가져가도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불량이 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유통이라든가 식품 산업은 그게 좀 어려운데 홈플러스가 과감하게 이런 제도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달걀 한 판을 사면 39 정도가 들어있는데 한 29가지는 이제 멀쩡하다. 그런데 한 구만 문제가 있어도 이 전체를 다 교환해 준다는 이런 식의 정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은 이제 유통 단계들이 아주 다양하고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한데, 그런 각기 책임자들이 관련 상품의 신선도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물류센터에서 검사자가 검품을 진행을 해서 일정 부분을 걸러내고, 또 매장 점포에 가게 됐을 때는 신선 지킴이라는 그런 제도를 또 활용해서 상품의 품질 관련돼서 또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지금 롯데라든가 또 이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홈플러스가 특히 또 신성식품이 좀 약하다,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고객들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플러스 직원들 또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2018년 6월에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2,646만 원입니다. 사원이 2,575만 원, 대리가 3,489만 원, 과장이 4,678만 원, 차장이 5,568만 원, 부장이 6,196만 원인데요. 이게 평균 연봉이 낮은 이유는 관리직들이 아무래도 좀 많지 않고 일반 사원들이 그 마트에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홍쌤 홈플러스에 입사하려면 또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제 홈플러스에 취업했던 여학생인데, 이 친구는 국승사단 출신이고요. 전공이 이제 컴퓨터공학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유통업도 이런 좀 IT라든가 인프라 관련된 채용이 또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점은 3점 중후반대, 그다음에 스피킹은 IH를 갖고 있었고, 나이가 20대 거의 후반이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취업이 된 케이스.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보다는 직무적인 역량을 더 많이 본다,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이제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대형마트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채처럼 SSM 채용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취업했던 학생이고 국승사단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산업공학으로 전공을 했고, 이 친구는 물류 쪽으로 이제 지원했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독특한 건 실제로 홈플러스에서 직장 체험 이 경험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때 이제 학교에서 직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체험을 한 기업들에 대한 도전을 추후 진행을 할 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선택 권한이 좀 없지만 그런 체험이라든가 인턴을 할 때도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나의 최종 목적지를 선정하고 그 부분에 다가갈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인턴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런 부분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기업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노 브랜드 노 심플러스 샵 가성비 갑입니다. 요즘 뭐 대형마트들이 PB 우리 상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최근엔 어깨 선두를 달리던 이 마트의 노 브랜드를 위협하는 존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홈플러스의 심플러스라고 합니다. 네, 이 심플러스가 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심플하고 홈플러스 합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필요한 기능만 담아서 심플하게 제공한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거든요. 예. 뭐 과대 포장이라든지 가격 거품, 그리고 뭐 화려한 기능 빼고서 상품의 본질에만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사실 꽝 떴어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치킨하고. PB 상품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것이고,
저도 이제 여기 노브랜드 그 자색 고구마칩 저 굉장히 좋아요. 맛있잖아요. 진짜. 예, 심플러스에도 있습니다. 지금 한 뭐 보니까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치즈볼이라든지 그다음에 벨지안 초콜릿, 그다음에 감자칩, 여기도 이제 자색 고구마칩 내놨더라고요. 크리스피 롤, 티라미슈, 스파게티, 우유, 국산 콩두부, 화장지 뭐 이런 게 있고 최근에 이제 아이스크림 세 종류를 내놨는데 이게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플러스도 노브랜드와 같이 이제 경쟁하게 되는 PB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B 상품이 인기를 끌면은 이 마트에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형마트가 PB 상품을 개발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쌤?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 속에서 백화점도 계속 하향세고 마트도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고객들이 가격 경쟁만으로 따졌을 때 온라인 매체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체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업체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유통 마진이라든가 물류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온라인 업체를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통업체만의 어떤 경쟁력, 저가의 정말 고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제공하는 이런 식의 프로모션이 중요하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몇몇 PB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하게 돼서 또 많은 고객들을 다시 유통 매장으로 마트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를 통해서 또 연계 매출이 이루어지고 마트의 이익률이 증가하고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잡기 위해서 PB 상품에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요리사를 키운다. 샵 임대료 걱정하지 마라입니다. 요즘 뭐 창업 한번 하려고 하면 매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사실 뭐 다들 큰 고민인데요. 근데 실력만 있다면 임대료 걱정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창업이라 이게 어떻게 도와주는 건가요, 전쌤? 지금 홈플러스가 푸드코트 창업 지원 사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산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주관을 했었는데 2개의 대학생 팀이 여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 같은 경우는 그 서양식 퓨전 음식 새송이버섯 흰짬뽕 파스타 만든 팀이고요. 다른 팀은 퓨전 덮밥 가치동 이렇게 만든 팀인데 이제 오픈하기 전에 그 한 대학교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조리예술학부 교수진들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평가해주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수련을 시킨 후에 이 학생들을 판매 수수료 혜택을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최대한 2년 동안 이 홈플러스에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창업 지원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잘 됐을 때 홈플러스와 뭐 단독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그 백화점들에서 지역에 있는 유명한 그런 가게들 불러가지고 이제 몇 달씩 계약해서 이제 싼 값에 자리를 주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플러스도 뭔가 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면서 또 젊은 층들의 창업도 지원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거두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홈플러스가 이미지 개선과 함께 업계 1인 이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홍쌤, 이 홈플러스의 경쟁력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 백화점 가보면 지하식품관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팀장 이야기했듯이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음식점을 입점시키고 디저트를 입점시켜야 다시 이제 주부 고객들이나 여성 고객들이 백화점을 방문하는 거고요. 홈플러스가 이랜드로부터 모던하우스로 인수한 이유도 뭐 생활 소비재 관련된 부분이 그나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필드가 생활용품 시장이니까 모던하우스를 이제 홈플러스에 많이 입점시켜서 다시 주부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스타필드라는 신개념 유통의 그런 성공도 결국에는 판매만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놀이동산 테마파크용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 매장은 판매만으로는 이제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창업을 도와서 좀 핫한 음식 때문에 또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까지 구매하게 되는 이런 식의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여겨집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의 10년 후, 재은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10년 후 홈플러스는 로봇 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통기업들은 상품의 이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상품을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더 많이 빠른 시간 안에 이동을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 가장 적절한 방안이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하거나 물류창고에 상품이 부족했을 때 로봇이 스스로 인지를 해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로봇 전문가들이 2017년에 작성한 물류 로봇 기술 동향 및 이제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해외에서 이미 로봇들은 이런 물류 로봇들을 도입을 해서 대형 이제 건물이나 아니면은 병원 같은 데서는 재고의 이동이나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로봇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지지부진하게 시장 개척 중이라는 말이 적힌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이런 부분에 빨리 도입을 한다면 이제 소비자들에게 한 발 앞선 빠르고 안전한 유통업체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제너 많았습니다. 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로봇 산업은 아니라는 느낌? 물론 그런 물류가 들어오는데 그걸 홈플러스가 그걸 개발을 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제가 참여를 한다는 부분이 이제 네. 투자를 통해서 네. 로봇을 빨리빨리 도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도입부에 느낌? 로봇 산업 10년 뒤에는 바로 로봇 사업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로봇 사업으로 약간 좀 크게 얘기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쌤께서 PT 어떻게 보셨나요? 발표 자체는 예전보다 좀 많이 깔끔해진 듯한 내용이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0년 후 하면 다들 로봇을 거론하는데 이거 사실 글쎄요. 여기서 로봇을 저는 만들어서 판다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때 되면 이제 로봇이 뭐 어떤 매장에서 어떤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체할 수 있겠으나 이게 과연 기업의 어떤 이득을 올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방안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홍 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많이 팔고 문화 그 복합 센터로서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로봇 하나로 그냥 퉁친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네.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재현 학생이 지금 발표한 내용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로봇을 활용해서 유통업의 뭐 업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냥 이걸로 끝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거대한 접근이니까 뭐 예시를 좀 든다든가. 뭐 매장의 운영 관리,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고 같은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당연히 자리매김될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일이 계산하는 그 프로세스의 변화가 생길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우리가 알바할 때 알바생들끼리 쓰는 이제 좀 속된 말로 뭐 까대기라는 아르바이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지금은 다 알바생들이 물건 디스플레이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시켜서 전체적인 매장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그를 통해 저가의 좋은 제품을 판매한다. 또 그거 외적으로도 이거 하나만으로는 그냥 자동화 시스템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보다 고도화시켜서 물류 비용을 절감한다. 그거 하나만으로는 좀 컨텐츠가 약하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PB 상품의 개념 자체가 더 크게 확대 적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마트 기업들도 온라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어떻게 날 것이며,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홈플러스의 또 다른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을 할 거다. 지금 로봇 하나만으로는 좀 컨텐츠가 빈약하기에 좀 다각화된 컨텐츠를 넣어서 발표가 돼야 지금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홈플러스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홍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1분 자기소개를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면접관의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무조건 튀어야 된다 그런 식의 각인 효과보다는 1분 자기소개는 면접에 있어서 스타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늘상 강조하는 건 질문의 단초를 좀 넣어서 오늘 내가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서 질문을 유도하고, 만약에 근데 질문이 유도가 안 되는 1분 자기소개라고 하면 면접관이 질문을 만들게 되고, 그럼 면접관의 눈은 이력서 첫 장으로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학점이라든가 나이, 공백 뭐 여기서 면접이 시작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유리한 면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여러분들 중에 면접장에서 꼭 떠들어야 할 어떤 컨텐츠나 에피소드나 프로젝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재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창업 관련돼서 시도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면접장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자기소개를 던지고 창업 관련된 질문을 유도하고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마인드, 시장 조사, 비즈니스 모델 수립 이런 경영학적인 그다음 사업적인 경험이 있다는 걸 던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면 재현 학생의 대화가 유리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자기소개 구조를 잡아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자, 그리고 경쟁사를 좀 추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해외 진출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플러스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제 사업의 범위가 작아서 대형마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른 경쟁사들이 하고 있는 제조나 물류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안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현지화 전략에 성공을 시키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많이 꿈꿨어요. 그런데 롯데도 뭐 중화시장에서 뭐 철수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통 공룡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월마트라든가 까르푸 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아직 그 성과가 높지 못하고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한테 좀 밀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신흥시장이라든가 중화시장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실패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현 학생 이야기도 맞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 시장을 확대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좀 그 부분은 넓은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인도 차이나 반도 어떤 특정 국가를 한정 짓거나 뭔가 좀 세분화된 전략이 지금보다는 디테일하게 나와야 조금 더 이야기가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홈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은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홈플러스를 안 간 지 좀 시간이 꽤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가서 어떤 것들이 주된 상품으로 있는지 그런 걸 시장 조사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창업 이제 동아리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백화점, 마트, 편의점 뭐 이런 산업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유통기업들은요,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문계 문과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유통업 아니고는 갈 곳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통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이야기는 경쟁률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유통업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산업계 분들에 대해서 좀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통을 내가 생각하는 분들이 제조업의 영업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도전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넓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마케팅과 기획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매장 운영, 관리, 매출을 책임지는 직군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면 좀 영업이라는 직군이 채용 규모가 월등히 많으니 그런 부분들도 문과들이 좀 고려를 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직자들, 특히나 이 방송 보는 또 문과생들은 영업을 만약에 벌이게 되면 취업의 확률이 3분의 1 정도로 축소되니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영업이라는 직군을 좀 넓게 보고 9월 시즌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홈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